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학평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투는 아니고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1번 강의에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고 왔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6월 학평의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단원 구성 자체가 뒷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범위 자체가 3단원까지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아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11번 가볼까요?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땡큐하고 푸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가에서 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자, 영양소가 들어간다.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거 소화계죠, 소화계. 소화계. 여러분 대장과 항문 이거는 다 소화계인 거 알고 있죠? 흡수되지 않은 물질, 찌꺼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서는 다 흡수하는 거 있잖아요.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영양소 같은 거는 전부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조직세포로 가기 전에 이제 순환계를 거쳐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나눠주게 되죠. 자, 그럼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할 겁니다.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나온 노폐물 같은 거는 어떻게? 배설되면 되지. 어디로 배설되지? 네, 콩팥 같은 데서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그죠? 배설계. 콩팥 같은 거. 자, 그 다음 또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폐에서 날숨일 때 날숨일 때 CO2를 내보내고요. 여기 수증기도 약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흡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계선 산소도 들이마셔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요 순환계 이렇게 따라서 순환계에서 조직세포로 세포 재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자, 그럼 기억보기. 가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소화계니까 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어디서? 호흡기에서? 호흡기에서 물질 대사? 하죠. 네, 왜요? 네, 호흡계도 세포호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호흡기라고 해서 좀 산소 들이마시는 물질 대사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다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2점짜리 문제죠.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볼까요? 자,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다예요. 이거 중간으로 나온 거 보는 순간 이거는 구심성이네요. 구심성이에요. 신경세포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무슨 돌기라고요? 요거 여기 가지돌기. 이쪽이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 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 신경세포, 우리 보면 중추신경이죠.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뭐죠? 네, 원심성 신경세포. 그래서 여기서 자극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가는요, 운동뉴런 아니고, 네, 감각 뉴런이라든지 구심성 뉴런 해줘야겠지. 구심성 뉴런은 어차피 감각 뉴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감각 뉴런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보기 가볼까요? 기억. 기억 이거 뭐야? 마리집이네. 마리집은 슈반세포. 핵이 있다고 했었죠.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디귿보기. 니은 지점에 역치상 자극 주면 여기 역치상 자극 땡 줬어요. 어디로 퍼질까요? 여기 자극 주면 퍼지는 부분. 어떻게? 자극의 전도는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간다 했습니다. 양방향으로 여기도 탈분극, 여기도 탈분극인데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다 뉴런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겠어요. 가나는 활동 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만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바로 갑니다. 자, 13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지만 암기가 안 되어 있어도 풀 수 있는 것, 또는 암기가 돼 있어도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자,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기억을 통해서 내분비상 가한테 자극을 줬어. 촉진하는 거. 촉진했어. 야, 일 좀 해봐. 일 좀 하라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다른 나분빛은 나한테 야, 일 좀 하래. 좀 해봐. 너 때문에 괜히 나만 혼났잖아. 너 일 좀 해. 이렇게 시켜요. 그럼 얘가 예, 알겠어요. 만들게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었어. 호르몬 디귿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호르몬 디귿이 그 형님들한테 올라가가지고 저 나왔거든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 나왔으니까 이제 내분비생 가나 그만 자극하세요. 하고 억제하는 작용. 이렇게 억제하는 작용. 결과가 과정을 뭐라고 하네? 피드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 과정을 뜯어 고치고 하잖아요. 피드백. 근데 이거 억제하는 거니까 뭐라고?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쉽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티록신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가 그런 거예요. 이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갑상샘 티록신 분비하도록 만들도록 시킨 호르몬 있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 분비 어디서 한댔지? 네, 뇌하수체 전엽에서요. 뇌하수체에서 TSH를 분비하도록 위해서 또 시킨 애가 있었어요. 그 시킨 호르몬 이름 TRH였거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하는 호르몬이었는데 이건 시상하부에서 분비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자,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은 무조건 혈액 따라 이동합니다. 호르몬은 무조건 혈액 따라 이동해요. 기억이 뭔지 몰라도 호르몬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혈액 따라 이동해요. 그래서 내분비샘이잖아. 전용관이었고 무조건 혈액으로 분비한다고 해서 내분비샘이에요. 자, 니은과 디귿은 기량작용. 니은 호르몬이랑 디귿 호르몬은 기량작용은 아니지. 기량작용이라는 건 어떤 애는 같은 애를 놓고 어떤 애는 막 촉진을 하면 나는 하지 말라고 억제할래. 이게 기량작용이에요. 이거는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둘이 반대작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량작용 아닙니다. 자, 디귿 보기 갈까요? 자,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되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억제를 시키니까 이제 얘 억제시켜요. 이제 호르몬 니은 많이 안 나가겠죠. 감소하겠지. 또 이렇게 가면 이 수상하부에서 기억 어떻게 될까요? 억제되니까 많이 안 나가겠죠. 얘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호르몬 디귿이 정상보다 안 나오면 어떨까요? 정상보다 안 나오면 음성 피드백이 안 돼. 안 되니까 TSH는 계속 분비됩니다. 억제 안 돼가지고 안 나오지 왜? TSH 계속 분비하면서 갑상샘한테 계속 야, 좀 만들라고 왜 안 만들어? 얘도 야, 자꾸 시켜 좀 왜 안 시켜가지고 티록신 안 나오게 안 들어. 아직 티록신 소식 없거든? 좀 더 만들라고 해. 더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계속 호르몬 기억 니은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 디귿이 나오기 전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갑상샘 자극이란다, 미안. 갑상샘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병 기억나시나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 TSH랑 TRH의 양이, 혈액 속의 양이 훨씬 정상인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티록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샘은 자꾸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꾸 갑상샘은 자극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상샘이 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커면 종양도 된다 했거든요. 갑상샘 종 또는 이제 갑상샘 비대증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갑상샘 호르몬을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을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하지만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다 풀 수 있는 문제 가봅니다. 자, 흥분의 전도 갈게요.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어요. 막전이 변화 보니까 이 휴지전이 한번 보세요. 휴지전 이거 얼마예요? 70이에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절로 외워졌죠 이미? 네. 간혹 이제 마이너스 70이 아닌 세포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념 완성에 보시면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90도 되고 마이너스 80도 되고 그렇다고 적혀 있는데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에 보시면 이거 제시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이네요. 이 얘기야. 근데 이때까지 역대 문제에서 마이너스 70이 문제만 나와가지고 항상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T라는 시점에서요. T에서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라고 했네. 여기 지금 탈분극 되고 있는 시점이죠. 탈분극 될 때는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르르. 어떻게? 갑자기 통로가 열려서요. 통로가 열려서 그냥 밖에 원래 많았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우르르 들어오는 거잖아요. ATP 사용 안 되겠죠. 확산은 ATP 사용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그냥 에너지 사용 없이 저절로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보기 갈까요? 자, 구간 1에서요. 구간 1은 지금 탈분극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구간 1에서 칼륨 농도는요. 세포 안이 많을까요? 밖이 많을까요? 네, 칼륨은 탈분극일 때 딱히 뭐 따로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분극 상태일 때 칼륨 이온은 어떻냐면 어때요? 평상시 해볼까요?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다. 여기 세포막 이중증 났을 때 평상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밖으로 나가고요. 칼륨은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펌프에 의해서. ATP 소모하면서요. 그리고 나트륨은 통로가 막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칼륨은 자기 마음대로 좀 드나들 수 있다고 했어. 어떻게 해요? 칼륨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안에 칼륨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씩 둘씩 좀 새어나가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안쪽에 칼륨 이온이 항상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이 밖보다 높아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고 탈분극 될 때도 얘가 그렇게 딱히 단체 행동하는 거 없기 때문에 안이 높습니다. 그럼 재분극할 때는 어떨까요? 보기에는 없는데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요. 재분극할 때도 칼륨 이온 농도가 이럴까요? 반대일까요? 재분극하면 어떻게 되지? 탈분극 때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칼륨이 안에 많이 머물고 있다가 뭐야 그래서 얘들이 양자단끼리 반발하면서 여기 막 통로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칼륨이 우르르 나가요. 왜 나가지? 안쪽에 원래 칼륨이 많았잖아요. 통로 열리니까 우르르 나가는 거죠. 나트륨도 들어왔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확산이에요.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는 여기가 많다는 겁니다. 확산이 일어나려면은 많고 적어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네. 나가는 내내 안쪽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가다가 밖이 많아지면 도로 들어오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고 이게 쭉 나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안쪽이 많은 거예요. 항상 안이 높아요. 그래서 니은 보기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간 2에서는요. 방금 얘기했죠. 구간 2에서는 재분극이죠. 재분극에서는 칼륨 이온이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우르르. 안쪽이 많아요. 그래서 밖으로 우르르 나갈 거예요. 왜? 나트륨 이온이 왕창 들어가지고 좀 상처받은 거야. 마상을 입고 나가는 건데 나갈 때 이제 이미 나트륨 이온 닫혔어. 뭐야 나트륨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닫아버리고 칼륨이 열려가지고 너 나트륨 너무 많이 들어 나갈래. 몇 개 이게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고. 됐죠? 나처럼. 요거 재분극 그림이었던 거죠. 칼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칼륨의 막투가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막투가성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지나다닌다. 통과 많이 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도 가볼게요. 자, 비슷한 문제죠. 같은 파트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같은 게 맞죠? 이것도 역시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알려줬어요. 휴지 전위는 모두 마이너스 70이다. 됐나요? 자, 뉴런이 3가지가 나오네요. 자, P 지점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땡 줬어요. 물론 역치 미만의 자극을 주면 아예 탈분극 발생 안 합니다. 그죠? 아예 이게 활동전이 발생 안 해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봐봐 얘 봐봐. 어디까지 왔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3ms일 때 과분극, 재분극 끝나고 과분극이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자극이 와가지고 탈분극까지 하고 재분극까지 하고 과분극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지. 되셨나요? 네. 그런데 B 보세요. B는 플러스 30, 여기네, 여기.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그 말 무슨 말이야? 진도가 좀 느리네, 얘는. 아까 위에 거에 비해서. 얘는 아까 빨랐는데. 얘는 느리네요. 됐나요?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C 같은 경우는 속도 구하라면 구할 수 있을까요? 느릴까요? 빠를까요? 더 느리죠? 왜? 여기 시냅스가 있으니까? 끝? 아니죠. 아예 못 갑니다. 방향 보세요. 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방향. 여기서 방향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신경세포트 쪽으로. 이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 줬는데 기억 탈분극? 안 일어나는 거죠. 됐나요? 자, C에서는 그런 자극, 탈분극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Q점에서는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기억보기 볼까요? 자, 기억보기 그러면 탈분극 안 일어나요. 탈분극 안 일어나니까 오해해야 될까요? 아유, 큰일 나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 많아요. 탈분극이 안 일어났을 때 휴지 전이는 네, 마이너스 70mV죠.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 꼬은 문제지. 그치? 그래서 이거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기억은 휴지 상태. 여기 탈분극 안 일어나고 계속 분극 상태로 영원히 있을 거니까 네, 마이너스 70mV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분극 상태, 계속 휴지 전이 상태예요. 자, 니은보기 할게요. 흥분 전도 속도는요, 아까 A가 더 빠르고 B가 좀 느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보기 맞죠? 니은 맞아요. 자, 디귿보기. 이 시간 T 이후에 B 지점, B의 Q 지점, 여기서 드디어 나트륨 통이 열리나요? 아니요, 얘는 이미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거든요. 네, 그 여기니까 어때? 이제 탈분 끝났지. 나트륨 통로 이제 닫혀야죠. 닫히고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들이 우르르 나갈 차례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뭐 문제 무난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처음 풀 때는 문제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실력이 많이 올라간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16번. 자,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얼음물에 넣으면 차갑다고 느낀다. 느낀다. 감각령. 감각을 느낀다. 이거 어디 있죠? 네, 대뇌에 있죠, 대뇌. 그럼 대뇌에서, 좀 차갑네요? 좀 뜨겁네요? 이 정도면 동상 걸릴 것 같은데요? 계속 넣어도 되나? 뜨거운데? 이거 계속 놔두면 되나? 더 뜨거워지면 어떡하지? 지금쯤 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대뇌예요. 감각령에서 느끼는 거겠죠. 대뇌의 감각령에서. 됐나요? 자, 그래서 기억의 반응 중추는 대뇌 A입니다. 맞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B. 네, 간내네요. 간내는 시상과 시상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율신경이 중추가 되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댔어. 항상성 유지에. 자, D급 보기 갈게요. C와 D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왔네요. 그죠? 여기 밑에는 일지 전부 다 뇌줄기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됐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보너스 문제예요. 이 정도면. 자, 17번 문제 갑니다.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성분 전달 경로다. 그다음 가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무릎 반사라고 얘기했고 중추신경계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가 척수. 미안해요. 뭘 눌렀지? 척수가 되는 거고요. 자, 척수에서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왜 겉질? 여기가 속질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서 척수는? 안쪽이 회색으로 어둡다고 했어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경세포체 보세요. 막 신경세포 다 모여있네. 근데 감각신경까지 신경세포체 여기 들어와 있진 않아요. 얘는 이제 원래 여기가 가지돌기이기 때문에 한 요까지만 있는 거고요. 얘는 연합 뉴런이니까 당연히 요 안에 들어있을 거고 얘는 운동 뉴런이니까 여기 신경세포체가 여기 속질 안에 회색질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지돌기가 쭉 뻗어 나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갑시다. 자, 기억은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이 그림은 자율신경계에 한번 찾아볼까요? 없습니다. 자, 얘들 전부 채성신경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감각신경, 요거 감각신경, 채성신경계고요. 이거 운동신경이죠. 채성신경계입니다. 선생님 이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반사 뭐야? 중추가 있네. 명령하는 중추가 있잖아요. 중추가 누구지? 척수의 명령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무릎 반사. 그죠? 중추가 명령을 내려서 다리를 들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전부 내 의지대로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중추의 명령을 직접 받는 거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채성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보통 내장에 존재하죠. 내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분포해가지고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심장 좀 빨리 봐봐. 소화 좀 더 촉진해봐봐. 이렇게 조절만 해주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의 특징이 운동신경처럼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네, 두 가닥으로 끊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경절이 있어가지고 절전 뉴런과 절호 뉴런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자율신경계는. 얘는 한 가닥이잖아. 선생님 두 가닥 아니에요? 이거는 연합신경이고요. 이 뒤에 이거 한 가닥이잖아요. 운동신경.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성신경, 운동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은 가의 후근을 이룬다. 니은이 뭐죠? 운동신경이었죠. 운동신경이면은 척수에서 전근, 후근 중에 어디? 후근, 전근에서 전근을 이룬다고 했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했어요. 이 방향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가의 후근 아니고 전근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보기. 니은의 신경세포체는요, 가의, 회색지에 속질에 있겠죠. 그러니까 속질. 예, 맞는 말이에요. 잘 몰라도 속질인지 겉질인지 몰라도 회색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보기였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뇌랑은 좀 반대죠. 척수 같은 경우는 속질이 회색인데 대뇌는 겉질이 회색이었어요. 그래서 겉부분이 중요하댔어요. 그래서 겉부분이 중요해서 겉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뇌가 우동사리처럼 막 쭈글쭈글쭈글쭈글 주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18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중추신경계가 소장? 내장 드디어 나왔다. 내장 나오면은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자율신경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끊어져 있다. 이거 자율신경이네. 자, 신경절이 좀 멀리 있고요. 절전 뉴런이 길고요. 절후 뉴런 짧아요. 이거 무슨 신경이죠? 자율신경 중에서도 네, 부교감 신경이겠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못하셨더라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감각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예요. 자, 이제 기억은 한번 보세요. 신경세포체 중간에 가 있는 거 요거 감각신경이겠네요. 예, 문제에서 교감 아니고 부교감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러면 방향도 한번 찾아볼까요? 방향.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니은 같은 경우 명령 내리는 거예요. 얘는 감각을 느낀 거를 중추에 보고해 주는 거니까 이 방향, A 방향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중추 명령을 일로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B겠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기억의 행본 이동 방향은 B 아니고 A입니다. 자, 니은에 요거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자,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경세포체. 네, 그럼 얘가 명령을 받는 그 중추에 콕 박혀 있거든요. 아까 여기 위에 이 문제에서 여기 중추에 콕 박혀 있잖아요. 명령을 받는 중추에. 보이나요? 네, 그래서요. 보시면 니은 보기,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소장이네. 소화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연수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능 암기할 때, 소화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기억나죠? 심장박동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하는 거는 보통 연수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특히 이제 부교감신경이니까 당연히 연수에 있겠죠. 교감신경이었으면 척수 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척수 중간에서 막 뻗어 나오니까. 근데 부교감신경은 뇌줄기에서 뻗어 나온다라고 아까 앞에 몇 번 문제였죠? 네, 8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이전 동영상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18번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나요? 네, 니은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 소화 촉진이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19번. 다 풀어가요. 좀 힘내요, 여러분. 다 해갑니다. 우리 빨리 해봅시다. 자, 19번 갈게요. 자, 저온자극. 추울 때. 라는 얘기죠. 추울 때, 추워. 추울 때. 자, 조절 중추. 조절 중추 뭐야? 네, 간내입니다. 간내에 수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조절 중추에서요. 뇌하수를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을 시켜서 호르몬 A를 만들어내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물론 호르몬 하나만 아니고 두 개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개 있는데 이 호르몬 A가 뭐였을까? 체온에 관여하는 거. 네, 이거죠, 이거. 우리 몸에 난로 같은 아이 티록신. 왜? 티록신이 뭐 하는데요? 네, 세포호흡 촉진하니까요.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어떻게 되죠? 세포호흡 많이 하면 네, ATP랑 열에너지 많이 생겨요. 따뜻해지겠네. 이 얘기야. 열 발생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했죠? 자, 그럼 열 발생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세포 많이 해야 돼요? 티록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 세포 많이 하는 과정이 항상 동반되는 거 뭐였죠? 네, 근육이 떨리는 거. 그래서 우리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도 막 몸이 떨리고 손 떨린다고 했었잖아요. 골격근 떨게 만들어요. 어느 신경이 그런 거를 관여한다 했습니까? 몸이 떨리는 거. 무서워. 추워.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름에 공포가 많이 나온댔어요. 교감신경이 골격근을 떨리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피부 근처 혈관. 깊숙한 혈관 아니에요. 피부 근처 혈관. 여기 티록신한테 그 포도당 공급해주러 가는 거 아니고 피부 근처 혈관은 네, 수축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밖으로 열이 새어나가는 거를 막을 거니까. 한마디로 열 발산, 새 나가는 거를 억제할 거니까요. 이거 열 발산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이거 위에 거 이건 뭐야? 세포 촉진하는 거 이거는 열이 많이 생기도록 히터 역할, 보일러 역할, 열 발생을 촉진하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디귿보기 보실게요. 골격근 수축기에서 열 발생량, 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세포 많이 하면서요. 자, A는요, 티록신 맞죠? 이제 세포 촉진하는 거랬어요. 같은 내용이죠. 됐죠? 그럼 정답은 5번 나오겠지. 그래서 그 몸 체온 조절할 때 그 더운 자극, 추울 때 잘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어때요?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 아니고 교감신경이 그냥 가라앉아서 교감신경이 이제 비활성화 돼가지고 다시 피부 근처혈관이 수축됐던 게 다시 이완되고요. 이완되면 뭐가 좋아? 바깥으로 열이 많이 새어나가겠죠. 열 발산 많이 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20번. 이제 드디어 대망의 삼투압 조절로 이제 문제가 끝이 나네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혈장 삼투압 조절 작용. 결국은 목적이 이거야. 내 혈액의 삼투압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오줌 삼투압? 안 중요해요. 오줌 삼투압 높아도 되고 낮아도 들쭉날쭉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의 혈장 삼투압은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짠 거 먹어서 혈장 삼투압 올라가려고 해? 그러기 전에 빨리 막아야지. 어떻게? 제흡수량 조절하고 오줌 삼투압 조절해가지고. 자, 가볼게요. 자, 기억은 감소 또는 증가 중 하나입니다.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느냐. 항이뇨라는 거는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제흡수 촉진하다 보면은 내 몸에 혈액 속 수분량을 우리 좀 있어 보이겠을까요? 자, 있어 보이게 혈장량, 혈장 속의 수분량 또는 혈액량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냥 혈장량이라고 써도 됩니다. 혈장이 이제 우리 혈액 속의 수분량, 액체 성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혈액 속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죠. 배설 안 하고 제흡수 해오니까. 이거 왜 수분량 증가하려고 하는 거지? 내 몸속에? 내 몸속에 소금 많이 들었나 봐. 짜지니까 수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네, 혈장 삼투압 증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뇌하수체 어디서 이거 분비해요? 항이뇨 호르몬 ADH요.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맞나요? 니은보기 맞습니다. 자, 디귿보기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요. 제흡수를 촉진해요. 그래서 혈장 속 수분량이 많아지고요. 혈액량도 많아지고요. 배설을 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설을 잘 안 하니까 오줌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설 안 하니까 감소했겠지. 배설 안 한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배설을 가능한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분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오줌량이 적어져요. 그러면 오줌 속 삼투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줌 속 수분량이 작아지니까 삼투압은 이제 오줌 진해졌어. 오줌 속 삼투압 증가. 답은 오줌 생성량은 감소고요. 삼투압은 증가.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서 학평 치다가 조금 멘붕에 빠지신 분 많은데 이렇게 푸실 줄 알면 다음번 2학기 학평은 충분히 잘 치실 수 있어요. 우리 물론 기말고사도
이런 거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실력을 좀 길러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시험이 한두 과목이 아닌데 생명과학까지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자, 화이팅!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안녕!